안녕하세요. 고수 송재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8월 둘째 주가 시작하는 날인데요. 작년 8월은 상당히 그 조정폭이 컸었습니다. 네, 대주주 양도세 회피에 대한 부분이 미리 좀 선반영된 점도 있었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또 앞둔 점, 이제 공매도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 시장에 펼쳐지면서 8월, 9월, 10월 상당히 조정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느끼는 점은 우리가 그 걱정과 우려가 시장에 많이 반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세장에서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결국은 주식시장이 어떤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우려감을 통해서 조정이 나오고 또 그걸 기회를 통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시장의 특성만 잘 아신다면 결국 이기는 기회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면서 시장에 임하신다면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결국은 걱정의 벽을 타고 가야지 끝내는 그 어떤 달콤한 어떤 수익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주제도 여기에 맞춰서 걱정의 벽을 타고 8월 시장에서 상승할 종목군들을 모멘텀 측면에서 하나하나 이슈를 가지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반도체 그 D램하고 낸드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당히 이제 반도체 쪽의 흐름이 좋을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7월 달에도 역대급 수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29% 정도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래간만에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수는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요. 결국은 시장은 이 삼성전자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주가 흐름하고 우리나라 그 지수 흐름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양상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된다면 거기에 하락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이제 상승 쪽으로 어떤 수급이 지금 이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고요. 특히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서는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이제 반도체 패키징 관련돼서 후공정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정말 패키징 관련된 기술과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PCB 관련된 기업들 그전에도 이제 체크를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에 소재까지 장비 회사들을 조목조목 하나씩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은 향후에 반도체 그 산업에서 어떤 그 흐름은 결국은 이제 패키징 관련된 그 부분에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 좀 드렸고요. 제가 그 3주 전에 애플 아이폰이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애플이 물량을 20%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애플이 써 올린 IT주를 제가 타이틀로 딱 걸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상당히 10월 달까지 안 좋았잖아요. 8월, 9월, 10월. 근데 그때부터 좀 반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뭐였냐면 애플 아이폰이 출시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IT 부품, 반도체,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점차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IT의 그 큰 손이기 때문에 큰 손님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애플이 출시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반도체 피크 논란에서 정도 완화되고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제가 이때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대형주들 말씀드리고 심택도 다 말씀드린 부분에서 미리 말씀드렸죠. 미리 이런 물량이 많아지면 기판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택 같은 그런 기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정말 시장하고 모멘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서 여기에 그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정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관련해서 뭐 모빌리티라든지 다양한 그 기업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다 그 선정해서 미리 알려드렸죠. 그런 종목도 많이 흐름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계속 말씀 좀 드리면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넘어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 뭐예요? 첫 번째,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가 안 좋아질 거라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어떤 고점 논란에서 코로나까지 재확산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네,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흐름을 보였는데, 현재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 결국은 여기에 제조업 관련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미국 의회에서 곧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1조 달러가 시장에 풀리게 되면 각종 산업들이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고용이 창출되겠죠. 고용이 창출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소비가 살아나기 때문에 어떤 경기 방어적인 어떤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이라서 경기가 완전히 안 좋아진 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터닝할 수 있는 포인트 자리가 나왔고요. 이제 미국장에서 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 이제 고용 지표가 7월 달에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 비제조업 지수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 쪽으로 호조세가 전이되고 있다. 그러니까 안 좋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비제조업까지 좋아지는 호조가 될 수 있는 경기가 좋아지는 호조가 전이되고 있다는 점이고, 여기에 6월달 도매 재고가 증가한 어떤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6월달 도매 재고가 좋아졌다는 건 결국은 향후에 물건이 잘 팔릴 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재고를 쌓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여기에 따라서 고용지표가 살아나니까 10년 국채금리가 살아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주, 원자재 가격도 관련된 종목들도 반등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확인할 부분이 8월 달에 나온 7월 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제 향후에는 코로나가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고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가 지금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소형주 단에 수급이 들어갔습니다. 해외 시장에 좀 어떤 매수 흐름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빅테크 같은 성장주가 미국장에서는 약간 주춤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거기에 금융주라든 원자재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추후 흐름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남북 경협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다 보니까 약간 수급 좀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반도체나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 DDR5 어떤 전환에서 또 출시한다는 그런 임박감에 관련해서 DDR5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8월 달에 상당히 모멘텀 측면에 있는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이제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의 3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 육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면서 이 세 개 섹터는 계속 주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큰 트렌드라는 것을 말씀 좀 드려보고요. 아까 이제 미국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면 결국은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나스닥이 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만 이제 하락했던 이유는 이제 빅테크 이제 금리가 반등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성장주에게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애플 같은 종목들은 좀 주춤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은행주, 금융주, JP모건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일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게 특징이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래도 좀 그동안은 국채금리 올라갈 때 보면 은행주도 많이 올라갔었죠. 거기에 원자재, 포스코, 건설주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고 이
터닝하는 포인트,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반등하는 걸 보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 10년 국채금리가 계속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니까요. 10년 국채금리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고, 일단 그 수출 동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서 보면 지금 그 크게 그 상승하는 구간이 지금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7월 달까지. 가장 최근에 많이 이어졌던 지점이 그 2019년 11월부터 2011월 12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지금 현재 올해 그 수출은 그냥 기저 효과가 아닌 역대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보다 기저 효과를 넘어서서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고, 전반적으로 품목 수조 그전에는 이렇게 상승할 때 보게 되면 품목 수가 작았습니다. 반도체가 갈 때는 이제 일정 품목에서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전에는 또 차화정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품목 수가 뭐 15개, 14개, 14개, 그러니까 15개 품목, 그 대표 품목들이 다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이전의 흐름에서, 예, 다른 점은 품목수가 많기 때문에 더 길게 더 수출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고, 예, 이렇게 보면 더 그 과거에서 보게 되면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 지수를 한번 체크해 드릴 때, 예, 보시게 되면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강세장에서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고요. 가능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9년도, 2009년도 하반기부터 수출이 2011년도 구간까지 쭉 상승했는데, 그 구간의 그 주가를 보게 되면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꾸준하게 쉬어가더라도 강세 흐름을 보였다는 게 특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보더라도 수출 데이터 흐름을 잘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음,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서 말씀드리면, 어, 일단 수출의 흐름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미국의 그 시장에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네, 그 금융주 중에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다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 하락 추세에서 지금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S&P 500에서 JP모건 그 금융주들의 흐름에서 하나 대표로 한번 찍어봤고요. 네, 그래서 흐름에서 이제 국채금리가 반등하면 이 경기 민감주도 올라가기 때문에 국채금리의 흐름을 보면서 경기 민감주들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모멘텀 측면에서 한번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역대급의 그 수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 하방의 지지력 보이고 있고, 이 상승 동력할 수 있는 재료 측면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옵션 만기일 있죠. 8월 12일이 옵션 만기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8월 20일 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단기 변동성을 재료고요. 지금 이제 고용 지표가 좋고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이제 8월 26일부터 28일 날이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있어서 약간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재료고, 또 그 새롭게 시작하는 주 중에 이제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물가에서 보면 좀 그 최근에 그 철강서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긴 하는데, 그 지금 예상은 시장은 이제 4.9%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그 지표는 5.4% 물가 지수가 올라갔는데, 이것보다 좀 떨어지는, 예, 시장에서 예상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떨어지는 수치가 좀 나와야지 물가가 좀, 예, 진정된 흐름을 나오기 때문에 이 물가 지표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시 돌아와서, 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 또 주중에 그 크래프톤 상장이 있습니다. 지난번 카카오뱅크 상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수급 쏠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주중에 이제 화요일 날 있죠.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시장에서 첫 번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이 8.15 사면 관련해서 이제 그 월요일 날 이제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사면이 됐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주라든지 OLED, IT주의 어떤 수급에 긍정적인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일단 좋게 나와준다면 A주시에서 봐야 되는 재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그 데이 관련해서 이제 AI 데이 그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있을 거고 거기에 또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그 AI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또 메타버스 관련돼서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A 주셔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미 그 연합훈련이 그 준비 성격이 8월 10일부터 13일, 16일부터 26일 날 이제 본 훈련이 있는데 이게 축소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남북 경협주하고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요. 예, 만약에 그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남북 경협주들의 어떤 흐름이 이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측면에 보면 이제 MSCI 그 분기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8월 11일 날 있고요. 거기에 또 삼성 언팩 행사가 있는데 MSCI 그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이제 편출입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예상으로 하기로는 이제 그 SK 그 텔레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자사주 그 소각이 있으면서 외국인 지분율 올라가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에 지분을 좀 줄이는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편출입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편입할 수 있는 기업의 후보 종목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후보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출입 관련해서는 이제 마지막 그 8월 31일 날 관련해서 이게 편출입 될 것 같은데 일단 자금이 이제 이쪽 관련된 기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에코프로 BM 두 번째 후보 종목은 SK 아이테크놀로지하고요. 네, 카카오 그 게임즈 이렇게 후보 종목을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더 보면 크래프톤이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니까요. 이쪽 종목 관련해서 또 주목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언팩 행사에서 이제 폴더폰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예, 폴더폰에 그 보게 되면 조금 그 시장에서 그래도 가격을 다운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가격 그 시장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팩 행사에서 보니까 1억 그러니까 1억 뷰 사람들이 봤다는 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광고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8월 11일 날 우리나라에서 보면 저녁 11시에 폴더폰 관련해서 언팩 행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월 11일 날 우리가 관심을 있게 봐야 되는 그 어떤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예약 그 관련해서 이제 만 19세부터 49세가 이제 새로운 한 주부터 예약 접종을 받기 때문에 또 리오프닝 주,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많아지면 리오프닝 관련 여행, 카지노, 화장품, 유통주들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상하기로는 시장에서 보게 되면 추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추석 전에 거의 70%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하기 때문에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장의 모멘텀 관련된 종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먼저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이 체크를 해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먼저 후공정 관련해서 패키징 관련된 부분 그리고 PCB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지금 현재 삼성의 투자하는 반도체 관련해서 비메모리 쪽에 투자가 지금 177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만약에 사명이 되면 이 투자에 대한 이슈가 좀 두각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임원들이 지금 현재 가 있죠.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미국에 20조 원을 이제 약속했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는 이제 비메모리 쪽이 될 것 같은데, 비메모리 관련된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해서 이제 후공정이라든지 전공정 모두 그 테스트부터 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는 종목들 보게 되면 이오 테크니스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리를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 또 뭐 대표적인 게 뭐 원익 IPS 같은 종목들, 그리고 에로티 베큐움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제 진공 펌프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 회사는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OLED까지 다 연결되는 기업입니다. 각 공정마다 다 진공 펌프, 그러니까 건식 진공 펌프이기 때문에 약간 ESG 관련된 기업이라 말씀 좀 드려보고요. ESG. 오늘은 제가 종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다는 이제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찍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맥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니까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 관련해서 이제 원익 IPS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비메모리 관련해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관련된 기업들은 지난번에 좀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뭐 캐시텍 같은 기업들 하단에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 OLED 부분도 있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 HB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 한번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하락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검사 장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사 장비.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핵심적인 그런 기업이고요. 또 중국의 OLED 관련된 기업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AP 시스템도 있는 그 관련된 기업이고요. 하단에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간 기업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뭐 덕산 네오록스 같은 종목, 덕산 테코피아는 일단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이 장비 회사들, 투자에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장비 회사들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그 AI 그 관련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자율주행 관련해 말씀 좀 드려보는데요.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 먼저 그 메타버스랑 연결점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IT의 그 관련된 기업은 다양한 사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메타버스도 좋고, 메타버스 전기차라든지 전장 쪽으로 그 침투하기 때문에 IT주는 우리가 계속 중심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렸었는데, 여기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제 공개방송에서 그 주중에 공개방송에서 제가 체크해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옵토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옵토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광학 렌즈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작년에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렸었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단에서 이런 식으로 찍어드리고 나서 더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어떤 바닥을 만들고 나서 거래가 실리면서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 회사는 이제 테슬라하고 삼성전자하고 연결점이 있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하고 메타버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000원 정도에 다시 한번 찍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공개방송에서 9,000원인데 지금 이제 올라왔잖아요. 며칠 만에 올라와서 9,200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추세 흐름은 지금 계속 이렇게 타고 있는 점은 아직까지 그 추세 흐름이 좋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확실히 아시겠죠? 두 가지 측면이죠. 모바일 쪽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삼성 전기를 통해서 카메라 렌즈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광학 렌즈 쪽에 그 필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주목을 받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 테슬라가 이제 라이더 이런 부분보다는 핵심적으로 본 게 이제 카메라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렌즈, 광학 렌즈가 그 필터 관련 중요하게 보는 부분 뭐냐면 우리가 자율주행 중요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태양빛을 통해서 어떤 그 차가 감지했을 때 이 콘크리트라든지 어떤 하얀색에 가까운 콘크리트하고 이 차량에 있어서 이 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강한 햇빛에서도 좀 이걸 사물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 렌즈, 카메라 렌즈가 중요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고객 관련해서 보면 테슬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제 오프론텍이 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다양한 전역이라든지 전역에도 뭐 다양한 게 이제 볼 수 있는 부품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차에서 프론트 뷰,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운행하면서 전방만 볼 게 아니라 뭐 코너링 하게 되면 코너링 하면 그 상대방 그 멀리 있는 그거까지 다 감지해낼 수 있는 그 어떤 기술이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프론트라든지 리어 그리고 이런 다양한 그 어떤 카메라 쪽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뷰 보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센싱 기능까지 다 있기 때문에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센싱 기능, 서라운드 뷰, 그러니까 멀리 있는 코너링하는 그 뷰까지 다 볼 수 있는 센싱 기능까지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은 뷰도 중요하지만 센싱, 감지해내야 되겠죠. 이 감지 능력까지 중요한 부분에서 옵토노텍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들은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하고 연결점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 옵토노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그 다음 종목 관련 보게 되면 이제 카메라 쪽에 있으면서 그동안 제가 종목들 쭉 보시게 되면 뭐 덕산 네오록스도 찍혔는데 이거는 뭐 제가 이 유튜브에서 몇 번 수출 관련해서 이 덕산 네오록스, SL, 심텍도 다 연결해서 다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죠. 덕산 테코피아도 마찬가지고요. 다 제가 유튜브에서 다 해드린 종목, 알려드린 종목들인데 오늘은 좀 많은 종목들을 8월 달이니까 여기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알려드렸죠.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자율주행하고 애플 아이폰하고 연결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바닥권에서 알려드렸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은 제가 일단 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LG 이노텍도 많이 올라왔죠. 여기 관련된 기업입니다. LG 이노텍.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카메라 어떤 자율주행이면서 메타버스,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는 애플이 SR 기계를 또 출시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기업 아직 올라가지 못한 기업에서 더구전자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 더구전자는 이제 한번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더구전자 그러니까 특히 이 회사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카메라 그 모듈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부품이고요. 홈페이지 잘 안 뜨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은 이쪽 부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차량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SR 기기, SR 우리가 기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메타버스가 본격화되는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도 이 메타버스 쪽에다 승부수를 걸었다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SNS,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린 부분을 중복된 부분은 제가 생각할게요. 페이스북의 SNS 시대에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로 이어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이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살아나게 되면 반도체 산업이 이런 산업이 살아날 것 같은데 여기에 많이 이제 주목받는 게 SR 기계가 주목될 것 같아서 애플이
빠르죠. 눈치 빠르죠. 애플이 내년에 SR 기기를 출시하는데 애플 아이폰 관련주면서 또 SR 기기가 나오면 카메라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카메라 관련해서 들어가는 이 SR 기기 관련해서 더구전자를 일단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좀 그 기관들은 좀 일부 매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에서 거래 실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종목들은 부담 없이 조정이 나와준다면 어떤 좋은 어떤 기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보고요. 결국은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오토매틱이라든지 더구전자 다시 열렸네요. 그래서 핵심적인 그 관련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모바일 쪽에서 이제 XR 기기 쪽 결국은 만약에 이제 카메라 모드 같은 경우 내부의 어떤 다양한 환경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호하는 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품을 만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이제 그 카메라가 개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들어간 부품도 많아지겠죠. 더구전자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그 남북 경협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대표 종목인 이제 아난티가 있을 거고요.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현대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정도 순위까지 올라간지를 딱 보시면 일단은 이제 무상 증자 부분이 있었지만 보시기에는 1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흐름 보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한번 다시 대화가 이어질 걸 보입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흔들림이 있어도 보통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미 그 연합훈련이 열려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좀 조정을 이용해서 봐야 되겠죠. 아니면 또 이어진다면 그래서 여기에 뭐 강하게 어떤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막 몰빵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약간 분산해서 내가 어느 일부에서 그 매매한다 생각하시고 해야지 좀 부담 없이 기다리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무서워하신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쪽은. 근데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좀 기다리면서 볼 수 있는 그 섹터군은 일단 어떤 테마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언팩에서 리밸런싱 아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있던 점, 그리고 폴더블 이슈가 있습니다. 아까 폴더블 관련해서 보면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말씀 좀 드리면요. 결국은 내용 측면에서 이제 제가 IT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일단 핸드셋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관련해서 저점 찍고 모바일 쪽이 살아난다는 점에서 여기 안에 보니까 패키지 기판 관련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점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메모리 쪽 물론 메모리양 패키징이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 이제 신텍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관련해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보자는 부분이고요. 메타버스의 꽃 SR 기기 관련해서 좀 뉴플렉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구전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올리드는 제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7월달 이야기고요. 삼성의 모바일 폴더폰 관련해서 이제 파인 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종목이 있습니다. 힌지 내장 힌지 쪽인데 좀 올라간 점이 있거든요. 파인 테크니스는 미리 좀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미리 올라갔죠. 5,000원대에서 9,400원. 근데 KH바텍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힌지 쪽인데 아직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반등했다가 지금 작년에 대부에서는 크게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21선 이 지지 라인 때 체크해 본다면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만약에 이 그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반응이 중요하죠. 그래서 삼성이 하반기 전략폰으로 노트를 안 내놓고 이쪽에 밀고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팩 행사가 다음 주에 열리니까 관심 있게 좀 볼 부분이고요. 또 그 힌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힌지 하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힌지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시게 되면 PH바텍 보면 이제 이런 스마트폰 안에 이제 접어졌다 펴졌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부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문을 열고 닫으면 이게 그 힌지, 그러니까 고리, 여닫이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힌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폈다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수십만 번을 껐다가 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큰 이상 없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폴더블 힌지를 만드는 회사가 KH바텍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력은 이제 독보적이기 때문에 지금 물량에 있어서는 초기 물량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봤기 때문에 3분기부터 이제 물량이 확대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펄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우리가 스마트폰 제가 첫 화면에 폴더폰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관련해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폴더 플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접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또 들어가게 되면 기판이 있겠죠. 기판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들어가면 유연한 어떤 휘어지는 기판이 필요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보통 딱딱한 기판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렉서블 기판 PC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RF PCB라고 막 그런 부분에서 있는데 여기에 플렉서블 OLED 패널에 들어갈 수 있는 이 OLED용 RF PCB,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이제 BH입니다. 그러니까 BH 같은 경우는 애플, 삼성에 다 납품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BH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삼성보다는 애플의 어떤 물량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BH 같은 경우, 이제 하방에서 그동안 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았습니다. 이슈 안 좋았고 바닥권에서 올라왔다가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회사는 RF PCB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RF PCB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폴더블에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폰이 출시가 되죠. 새로운 아이폰에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고가 물량까지 공급을 중심을 하기 때문에 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이 RF PCB 사업을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철수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올해 하반기 내년에 어떤 수혜가 될 것 같아요. 점유율 면에서. 이런 부분까지 본다면 이렇게 좀 자주 올라온 이유가 여기 있겠죠. 최근에 외국인 좀 매수 흐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가 좀 되고, 이 회사는 또 제가 IT만 보지 마시고 전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장 배터리하고 연결되는 이제 PCB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6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자율주행하고 이렇게 폴더블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폴더블 관련해서 이런 관련돼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여행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카지노 여행주들은 흐름상으로 다 있겠죠. 카지노는 대표적인 게 파라다이스 조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백신 접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제가 백신 접종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치명률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백신 많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치명률도 이렇게 상승했는데 좀 떨어지고 있는 점, 좀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두려워하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도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이제 15,000명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치명률이 그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백신이 보급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다시 한번 해드려 봤고요. 지금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은 40%까지 지금 접종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요. 롯데 관광개발도 좀 고기를 좀 이렇게 이어가는 하단 쪽이죠. 하단 쪽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호텔신라, 호텔신라 그동안 올라가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CJ, CGV도 이렇게 좀 바닥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애경산업 같은 종목들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일단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좀 잡아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좀 일단 관심 있게 강원랜드도 좀 바닥에서 올라온 모습이고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8월 달에 흐름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결국은 시장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관련주들이 많이 주목을 계속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이어지겠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 흐름에서 이제 체크를 해보면 이제 삼성 부회장 이제 만약 사면될 경우에는 이 반도체라든지 OLED, IT주 전반에 긍정적 흐름이 될 것 같고 테슬라 AI에 대해서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유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함께 했던 종목들 이외에도 많이 있죠.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로 형성되는 종목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연결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오토론텍이라든지 더부전자, SR, 그러니까 메타버스까지 SR 기기까지 해서 체크를 해드렸고 남북 경협 관련해서도 연결점이 있다는 점이고요. 또 폴더블 폰에 어떤 좋은 반응이 나와준다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도 연결점이 있다는 점이고요. 결국은 또 9월달 중순에 또 애플 아이폰이 나오기 때문에 애플 아이폰의 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도 전반 중첩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중간중에 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이어서 계속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송금 투자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